예, 안녕하세요. 정호찬입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눌러주시는, 그래서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단은 뭐 대불평등 시대에서의 미학자의 시대 읽기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녹화를 켰습니다. 제가 좀 말투가 이렇게 느리더라고요. 근데 뭐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즐겁게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이어폰으로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제 신세 한탄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제가 또 텐션을 좀 올려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쉬시는 거나 이렇게 이동하실 때 재미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밝게 한번 또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왜 저러나요? 잠시만요. 저 텔레비전 AI가 갑자기 반응을 해서 끄고 왔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참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호들갑은 아닌데, 약간 우리가 제국주의, 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 그 시대를 떠오르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제국 2차 세계대전보다 1차 세계대전이 조금 더 기시감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겪지 않았죠. 뭐 2차 세계대전은 뭐 문헌이나 이런 것으로만 봤죠. 근데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그 일들이. 2차 세계대전은 100년이 안 됐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도 거의 100년 이제 조금 다 돼가는, 그렇게 긴 시간적 갭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로 잔인하고 최고로 원시적인 형태의 그런 잔인함이 벌어졌던 일들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1차 세계대전의 기시감이 자꾸 들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이런 추진력 있는 과한 추진력이, 추진력을 좋다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렇고, 지금 뭐 미국이 벌이고 있는 베네수엘라,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괴이한 일들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이렇게 줄 때마다 좀 놀라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뭐 그린란드 거기에 덴마크 자치령에 그 사시는 주민들에게 1인당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뭐 미국 돈으로 10만 달러를 다 현금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또 반발도 일어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참 트럼프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인간이다. 왜냐면은 거기서 똘똘 뭉쳐서 사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미국을 몰아나겠다고 하면,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벌써 의견을 분열시키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뭐 미국이 계속해서 힘으로 팽창을 시키고 있죠. 뭐 유엔 같은 기구나 나토가 이러면 유명무실화 된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이야기는 그거죠. 이미 유명무실화 됐는데 뭐하러 그렇게 가느냐, 뭐하러 그거를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가서 그린란드를 거의 그냥 뭐 좋게 얘기하면 발전시키겠다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합병이거든요. 그냥 남의 그 자치령이나 그 영토를 그냥 합병해 버리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 뭐 제국주의도 아니고 이거 뭐 무슨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자꾸 이제 제국주의 이야기라고 1,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약간 우리가 느끼지는 않지만,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겁게 이렇게, 저는 정말 정말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저도 사실은 현금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가서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를 긍휼하게 보셔도 되고, 뭐 연민하셔도 되고, 동정하셔도 돼요. 이건 뭐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뭐 이런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굉장히 침잠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모두가 일용직의 상태고 비정규직의 상태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실물 경제가 지금 돌아가지를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실물 경제 상황까지도 얼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떨어지면 감지가 덕지해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정도까지 굳어져 있고 이 정도까지 힘든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공황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돈을 벌고 누구한테 돈으로 들어가는 쪽이 뭐냐면은 이념 전쟁 질환. 이러면서 또 민족주의 이념만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치기만 팽창하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경제는 얼어붙고 소비는 위축이 되고 계속해서 뭐가 위축이 되고 떠들어대는 사람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가고 이권을 챙기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쓸데없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친중, 뭐 반중, 친일, 반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전혀 실체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그냥 떠들어대는 말에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잠식 삼아서 팽창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팽창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게 없어. 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나아지는 게 없다니까? 그렇게 팽창을 하고 이념 팽창을 하고 갈라치기를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떠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칸트적인 용어로 I think that I think a cup 이러면은 나는 이 물통을 생각하는 나 자신을 생각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계속해서 여기서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엮는 과정이 사실은 칸트의 인식론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동영상도 올려놨어요. 쭉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런데 칸트는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내가 이 컵을 인식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의심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서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개념적으로 실제적인 수로 개념적으로 확장된다라고 칸트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 철학에서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이념적인 것을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반중, 반일, 뭐 친중, 친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 어떤 실체적인 개념도 우리한테 확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또 거대 담론으로 넘어갈 수밖에는 없지만은 제가 조금 축소를 시킬게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 정호차는 선동꾼 아닙니까?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또 정말 노동자 코스프레 하는 그런 선동꾼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박사학위 받고 지금 힘들다고 몸으로 쓰는 노동일 하는 것 하면서 진정으로 당신이 노동자를 대변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유튜브에다가 선동선전하는 사람이 아니냐.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할게요. 그리고 그 정도 영향력도 없지만은 여기서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 걸음 떨어져서 보자는 거예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누구한테 뭐를 해서 먹고 살고 뭐를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뭐를 해서 하건 간에 한 걸음 떨어져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게 정치적인 스탠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특정 방송을 보거나 특정 무슨 누구를 뭐 구독을 하거나 특정 누구를 듣는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프레임을 탁탁 찍어버려요. 탁탁탁탁 프레임을 딱 찍어. 뭐를 좋아하고 뭐를 뭐하고 뭐를 뭐하고 뭐를 뭐하고 뭐를 뭐. 너무 분석이 완료가 돼서 시스템이 탁 완료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갈라치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합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 합승한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지는 게 없다니까? 나아지는 게 없어요, 지금.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을 보다 보면 이 간극은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는 잘 살아. 잘 사는데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경제가 얼어붙었어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넘쳐나는데 그거를 지금 뭐 속된 얘기를 얘기해. 대출도 안 돼, 뭐도 안 돼, 빚만 늘어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건 얼어붙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무슨 제조업자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올 스톱이에요, 올 스톱. 그럼 지금 여기서 뭐를 뭐 댐을 건설해라 뭐 이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뉴딜 정책을 해라 이런 얘기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저는 뭐 돌려 얘기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그래야지 시장이 사니까. 이걸로 저를 또 특정 입장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은 기득권들이 지금 제 시선에는 지식인들의 한국 이탈이 너무 보여요. 도망갈 생각을 너무 해. 속된 얘기로. 지네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성세대들의 분들에 대한 조금 비판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힘들게 사시는 기성세대 말고 기득권이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도망갈 스텝이 이렇게 보여. 그 다음 스텝을 어디로 도망칠지를 보여.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어쩌라는 얘기야. 그렇잖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책임을 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같은 종류의 지도자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트럼프가 득세를 하고 트럼프가 떵떵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트럼프 옹호도 아니고 이건 비판이 되겠구나. 왜 저런 인간이 저렇게 대통령이 될까요? 민주당이 못해서겠죠. 공화당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민주당의 위선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건 미국 민주당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위선을 봤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허영된 말만 하고 있거든. 자유, 무슨 뭐 어떤 정치적 올바름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지금 떼거리 없고 도시에는 지금 일자리 못 구해서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공허함과 소외감을 어디다가 투영을 하겠어요. 당연히 그걸 긁어주는 사람한테 투영을 하겠죠. 그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한심한 거예요. 미국 민주당이.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돌아와 볼게요.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못했어요. 그리고 응당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척결이 잘 안 되고 있죠. 왜 안 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척결이 안 될까? 왜 저기에 열광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걸 단순하게 저 사람들이 지금 멍청해서 저 사람들 정신 못 차려서 저 사람들이 계몽이 안 돼서 지금 현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도 잘해요. 잘하는 건 있어요. 외교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언배던배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뭐가 안 돌아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힘든 건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 우리나라는 뭐를 잡게 되면은 저도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간에 저는 현 정부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나 무한항공 그런 여객기 참사나 더 나아가서는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일들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바라는 일이에요. 근데 항상 그리고 구미 저기 공장에서 화재 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안 일어나야 하고. 근데 그건 체크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 이거는 정말 기본도 못한 거예요. 그 전 정부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40에 40에 은퇴를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의 삶을 걱정해야 되고 노년의 삶도 지금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애들은 애들대로 입시 경쟁, 초입시 경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약간 맛이 약간 오락가락한 상태 같아요. 뭔가 취해 있는 상태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피해를 받는 거는 사실은 각각의 개별자고 단독자들이에요. 이념에 탑승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념에 탑승해서 정말 데카당스를 형성해서 거기서 떠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손해를 봐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단 한 명도 자기 위치를 지키지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단 한 명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서 취한 게 있고 달콤함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뭐 정말 뭐 베르세르크 만화책의 그것처럼 지식인들의 탈주, 도망간데 근데 과연 낙원이 있을까? 도망자잖아요. 어쨌든 도망자잖아. 챙길 거 챙겼다는 거잖아. 살 거 다 살았다는 거잖아.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젊은 애들 삶 몰라. 난 모르겠다. 난 몰라. 몰라 몰라. 아 몰라 몰라 몰라. 난 몰라 몰라. 몰라. 아, 난 몰라. 난 몰라. 이런 식의 태도가 고착화가 돼 있어요. 지금 지식인들의 탈주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젊은 세대들이 다음의 스텝을 걷게 하기 위한 그 발판,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정초 작업,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저는 현 정부에서 그거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에 힘들더라도. 지금 이걸 뭐 자꾸 이제 우리나라 현 정부가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스페인 상황이나 이탈리아 상황을 잘 알겠어요. 그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뉴스로 뭐 독일 상황이 어떻다 이런 거 본다 뿐이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이 제일 티나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점점 원칙은 사라져요. 그 그러면은 우리가 원칙이 사라지고 누군가에 편승해야 되고 합승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과연 개별자나 단독자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시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좀, 진짜 뭐 좀 머리 좀 식히려고 이렇게 조금 저 사람 떠드는 얘기 들으러 왔더니 뭐 이렇게 저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저러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를 조금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글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40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저의 상황이나 뭐 제가 뭐 40대인 남자를 뭐 3, 40대 사람들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20대부터는 저랑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30대나 40대부터는 조금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희 80년대, 90년대생 사람들도 이건 남녀 통칭을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지금. 그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를 불문한 거예요. 8, 90년생들. 굉장히 당혹스러운 세대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디지털이 된 시스템에서 길러진 세대가 아니에요.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물 제대를 하고 휴대폰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닌가? 그러니까 저기 스티브 잡스가 아, 스마트폰 개념을 만든 것이 제가 20대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디지털화가 일어나지를 않은 세대죠. 그러니까 뭐 이루어지는데 아날로그랑 섞여 있는 세계. 지금은 완전히 디지털화가 돼버리는 세대잖아요. 근데 이 지점도 우리가 어떤 이 세대에 있어서 낀 세대라는 거죠.
저희의 윗세대만큼 화에 그 낯설지도 않은데 우리보다 어린 세대보다 디지털화가 또 능통한 세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데, 어쨌든 자연스러운데 그런 세대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 세대는 민주화가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투쟁에 대해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씨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뭐 공과가 조금,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공이 더 크다고 봅니다. 과보다 공이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 근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살자라고는 저도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식의 공포 정치를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삼풍백화점 이런 어떤 희생자분들도 계시고 성수대교 이런 사고도 있었고 뭐 지존파라든지 그게 아마 무슨 다이어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다큐멘터리, 그 한예종 출신 감독님이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게 지존파와 그 막가파 뭐 이런 아주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사한 그 90년대의 범죄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왕왕 이런 식의 악몽 같은 사건들이 있었고 굉장히 극단적인 개별 범죄자들이 존재를 했죠. 그러니까 집단의 형성으로 어떤 정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시대는 아닌데 누가 봐도 개별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악몽 같은 것이 90년대에는 뿜어져 나왔던 그런 거를 겪었던 시대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은 지금은 CCTV나 프로파일링이 굉장히 잘 발전이 돼 있지만은 2000년대 초반에 유영철, 뭐 강호순, 뭐 누구 많잖아요. 그런 연쇄 살인범들. 이런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범죄가 계속해서 악몽처럼 펼쳐진 시대를 조금 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종류의 범죄는 없지만은 제가 앞선서도 말씀드렸지만 짬짬이 일어나는 정말 비극적인 대형 사고들 그런 것도 저는 이거는 똑같다라고 봐요.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살인범의 행동이 단지 집단과 공동체와 개인과 단독자로 옮겨졌을 뿐이고 연쇄살인범 같으면은 개별자 대 개별자인데 그런 뭐 대형 참사는 집단 대 개별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질은 똑같다고 봐요. 그거는 살해 행위예요. 그런 것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대적인 맥락이 크게 있었던 것 같고 중간중간에 뭐 2002 월드컵도 있었고 또 뭐 IMF 이런 극복 과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건 끝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2026년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이 과정은 모든 사회적인 맥락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8, 90년대생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인 평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살면은 민주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쟁취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식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60년대생, 그리고 이제 50년대생, 60년대생 분들이죠. 그리고 70년대생 분들이 이제 X세대고 저희보다 한 단계. 그러니까 70년대생 분들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렇게 뭐 조금 더 채널이 활성화가 되면은 70년대생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 초중반인 분들과 이렇게 대담을 또 해보고 싶고 또 90년대생, 2000년대생 분들도 또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베이비 부머 세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프라이드가 높은 세대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화도 이렇겠다.
뭐도 했겠다. 근데 과연 거기 탑승하시는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도 조금 의심은 해봐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이제 은퇴를 다 앞두시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체크를 조금 해봐야 돼요. 지금 선동꾼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 시대 분들이. 그래서 저도 그 억하심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어, 뭐 억하심정이라고 하면 나쁘고 저도 반발하는 비판적인 거를 거꾸로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유튜브도 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개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2026년 1월 상황으로 봤을 때, 음, 그냥 그들이 취할 것을 다 취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좋은 거를. 그들의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나 뭐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준칙이죠. 이건 칸트적인 의미에서 준칙. 준칙까지는 우리에게 갖춰졌어요. 그런데 그 준칙이 너무 허무하게 지금 다 부서지고 있어. 이런 상황들 자체에서. 우리가 준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또 동영상에 올렸어요. 실천 이성의 도덕 법칙의 이성적인 차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체크를 받고 그것이 적법하다라고 승인을 받는 것을 준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칙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객관적인 함의에 따라서 이것이 객관화되었을 때는 이걸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준칙은 우리 8, 90년대생들은 준칙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교육받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좀 계속 세지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스톱을 하는데 교육받은 인간이라고 할게요. 교육받은 인간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는 거예요. 뭐 댓글 다셨는데 여기까지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처음에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침공했다가 그런 다음에 반중, 친중, 친일, 반일 그런 거 의미 없다라고 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다가 지금 8, 90년대생들 어떻게 교육받았나 이런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와서. 그럼 여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궤변을 들어주신 분들한테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거꾸로. 거꾸로.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런 거대 담론의 이야기를 한 지금 이 순간 2026년 1월 9일 이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식의 심지를 갖고 계시냐고 거꾸로 묻고 싶어요. 어떤 식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정부나 국가적인 차원은 점점 개념이 추상화되고 공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동꾼들이 너무 나서. 전 그거를 경계를 하자는 거예요. 일단은. 뭐 처음에 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는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건 저의 이야기를 승인하시건 승인하지 않으시건 간에 저는 이것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비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판 정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우리는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너무나 지나간 영광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선동의 내용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냥 왁왁 되는 그런 것만 있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감성적으로 수용만 하고 우리를 자책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부정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 분들, 지금 사회 초년생 분들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비판적인 심지예요. 저도 비판하세요. 여기다 뭐 욕만 안 쓰시면 돼요. 댓글에다 욕만 안 쓰시면 돼요. 저도 비판하셔도 돼요. 댓글에다가 욕만, 진짜 욕만 안 쓰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이런 단어를 조금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스스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너무 많잖아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최고라면서요, 그 수치가. 나를 탓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은 특히나 제가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 분들 이 얘기는 할게요. 여러분들을 탓하지 마세요.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됐어. 뭐를 하면은 나를 먼저 이거를 해야 된다. 나를 먼저 이거를 해야 된다. 저는 남녀를 갈라치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세대를 갈라치기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서 속된 얘기로 해 드신 분들에 대한, 그리고 해 드시더라도 막말로 제 나라의 관중처럼 그렇게 유능하면서 해 드시면은 아무 얘기 안 한다니까, 우리. 아니, 안 한다니까. 근데 무능하면서 많이 해 드시고 도망갈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비판을 받으셔야 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도 마음으로 자기를 책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선량해요. 우리나라 평민, 정말 이런 표현 또 그럴 수, 평민, 정말 일반 시민분들 너무 선량해. 너무 선량해. 제가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를 책하고 거대한 세상을, 지금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그거 하나하나씩 한번 파헤쳐 나가보죠.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시스템적으로, 지금 3년을 공부해서 서울대를 못 가면은, 고3에서 3년을 뼈 빠지게 공부해서 서울대 연고대에 입성이 힘들면은 과연 일반 교육은 그건 의미가 있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애들의 입장에서는 중고등학교 6년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공교육으로만 공부해서 서울대 연고대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상황이고, 열심히 아무리 평생을 일해도 강남에 있는 주택을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벽이에요, 벽. 이거는. 안 보이지만 다 안다니까? 그리고 나서 나만 책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만 탓하게. 그렇게 지금 모든 국가 체계가 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그리고 도망갈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저는 여기서 사실은 오늘도 뭐 또 뭐 진짜 뭐 꼴에 또 선언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은 한 분 한 분이 늘어나도 이 스탠스는 저는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이 더 늘어나도 이 스탠스는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안 늘어나도 이렇게 할 거고, 더 조금 이렇게 늘어나도 이 스탠스는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비판하세요. 비난은 좀 그러니까 저도 비판하세요.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는 거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세계가 돼야 돼요. 특히나 이 대한민국. 아니면은 저런 식의 이상한 독재자들이 군림을 하게 돼요. 마두로도 맞을 짓 했어요. 근데 트럼프도 굳이 걔를 정말 깡패처럼 저렇게 때린 거잖아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이 다 지금 속고 있는 세대예요, 지금. 비판하세요, 비판. 그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대불평등의 시대, 미학자의 시대일기. 저번에는 제가 대학원 얘기였으니까 요번에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 네, 감사드리고, 뭐 식사하시는 분들은 식사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